n-5의 제곱 더하기 n-4의 제곱이 9보다 작다. 지금 뭐죠 지금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네요. 5,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보다 작은,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의 내부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근데 이제 격자점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mn이 정수. 그러면 이제 점이 유한계 몇 개 나오겠죠. 뭐 이미지가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정의된 점 m,n과 다음 이제 또 다른 원이 나오네. 마이너스 1,8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1인 단위원, 얘를 움직이는 점, 또 움직이는 이 단위원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OP, OQ의 최대값. 여러분 이 문제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방금 전에 봤던 경희대 문제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단순히 한번 찍어보면 동점이 2개나 있습니다. 좀 빡센가 이거. 내적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중에서 동점이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입니다. 뭐 PQ가 다 동점이야 지금. PQ. Q도 원 위로 움직이고 P는 원 내부에 있는데 그 지점이 여러 개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은 그림을 그려보겠죠. 자, 그림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5,4를 중심으로 한 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 근데 이게 지금 경계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단위원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Q는 솔직히 이게 단위원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원 위에 어떤 점이나 가능한데 P가 오히려 더 까다롭네. 그럼 이게 몇 개나 대상이 될까요? 격자점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5,4야. 5,4. 그러면 여기 5,4 y좌표가 4일 때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5,4, 4,4, 3,4하고 2,4는 해당이 안 되겠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5,4였으니까 6,4, 7,4, 8,4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3칸까지 못 가고 2칸만 가고 2칸만 갔잖아요. 위쪽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 3이니까 3칸 못 가고 2칸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좀 덜 복잡하게도 요게 이쪽으로 3칸씩 3칸씩 다 갑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3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2루트일 거 아니야. 2루트가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점도 원 내부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격자점들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좌우 2칸씩 위아래 2칸씩 해가지고 25개의 점이 대상이 되고 있다. 5, 25. 예? 이게 뭐 가장자리 잘리면은 훨씬 더 피곤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자,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Q는 요 원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어디든지 연속적으로 다 가능하고, P는 이 25개의 점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점은 동점이죠. 자, 그래서 뭘 하라 그랬냐?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 자, 내가 P를 임의로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걸 찍어보면은 이 OP 벡터, 요 OP 벡터하고 Q도 임의로 한번 찍어보죠. 요 OQ 벡터하고 OQ 벡터하고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원 위의 점, 그리고 이것도 원 위의 점은 아닌데 원 내부의 점이니까 중심을 한번 경유해 보자. 중심을 경유해 가지고 중심이 지금 C하고 D로 돼 있으니까 OP 벡터를 자 보세요. 여기 50 플러스 CP로 이런 거 해볼 만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중심 경유하게끔 50 플러스 CP로, 그다음에 OQ를 또 여기 큰 원의 중심 5D 플러스 DQ로 이 중심이 D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얘를 그러면 이제 또 내적을 계산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할 건데 얘를 어떻게 하지? 내적이 일단 등장하면은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갈 거냐, 아니면은 성분으로 갈 거냐.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막 좌표가 나와 있어. 중심이 5,4고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8이고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OC 벡터나 OD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낼 만합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성분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성분으로 가보는데, 근데 우리가 동점을 2개를 설정해야 되는 거니까 가봅시다. 여기
이 원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작은 원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G, W라고 한번 해보자. 자, 피곤하네. 문자가 많이 등장하네. 동점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동점이 하나면은 문자 두 개만 쓰면 될 텐데 동점이 두 개 있다 보니까 문자를 네 개나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P를 여기 나타내보고 이제 Q를 나타내 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겠냐면은 이 C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시 C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 X, Y만큼 더 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D를 중심으로 봤을 때 Q 쪽으로 G, W만큼 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봤을 때 요 벡터를 x, y로 나타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x, y가 어떻게 되냐? 각각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자, 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원점이라 보면 x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y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물론 정수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정수로. 그 다음에 여기 GW 이게 단위원이니까 G제곱 플러스 W제곱 이퀄 1로. 기분이 안 좋나요? 기분이 안 좋아? 자, 이해하겠나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OP 벡터를 OC 플러스 CP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요 OP 벡터를 OC 플러스 CP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OC를 경유해서, 중심을 경유해서 CP. 그러면 이 CP 벡터는 뭐냐면 CP. P가 어딨냐에 따라서 얘를 중심으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Y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정수다 그 말이에요 지금. A이고. 그 다음 이 OQ 벡터를, 이것도 중심을 경유하는 것으로, OQ 벡터를 OD 플러스 DQ로. 근데 OD는 이제 확정된 벡터입니다. 뭘로? 마이너스 1,8로 확정된 벡터, OD 벡터는. 그 다음에 DQ 벡터가 이제 단위원인 거죠, 단위원. 그래서 이 D에서부터 Q까지는 단위원이니까 G하고 W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다.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 X, Y, G, W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요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지금 X, Y하고 G, W가 있는데 기획은 이런 거예요. 기획은. 지금 X, Y하고 G, W는 별개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가 이 25개의 점 중에 어디에 찍히느냐하고 Q가 이 원 위에 어느 점이냐는 전혀 별개라고. 따로따로 논다고. 따로 놀아. 독립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것이 변한다고 할 때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변수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자, 이거 여러분 X성분, Y성분하고 이 두 벡터 합이죠. 두 벡터의 합은 뭐예요?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X성분끼리 더 있고 Y성분끼리 더 있고, 그 다음에 요쪽은 일단 그대로 나왔어요. 합치지 않고. 왜냐면은 상수끼리 계산을 하려고. 상수는 상수대로 계산하고 변수는 변수대로 남겨놓으려고. 자, 됐죠? 얘는 합을 계산했고요. 얘는 그대로 놓고 내적합니다. 이제 분배하겠죠? 내적합니다. 그럼 암산 5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1 곱할 것이고 4 플러스 Y하고 8을 곱해서 더할 겁니다. 이게 내적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면은 5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를 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일단 나오겠죠. 그 다음 4 플러스 Y하고 8 곱하니까 32 플러스 8Y니까 8Y하고 아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2 하니까 27 된다고. 됐죠? 요거 내적한 결과 이런 스칼라가 나옵니다. 다음 이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한 건 일단 그대로 써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XY하고 GW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XY가 상수라고 치고 요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GW가 어째야 되겠느냐. 그러면 XY를 상수로 놓게 되면은 XY를 상수 취급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는 정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봅시다 여러분. 흑이 코사인 세타니까
지금 xy를 상수 취급하면 크기 고정되어 있는 거 역시 상수가 될 것이고 요 크기는 뭐야? 1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이어야죠. 코사인 세타가 1이려면은 이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되겠단 말이지.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왜? GW는 우리 앞에 문제 했던 것처럼 360도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하니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벡터와 같은 방향의 벡터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이 값이 최대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방향이 이거랑 같을 때가 최대가 되겠다. 이 내적이 최대일 때가 되겠다. 그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식을 G하고 W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27 그대로죠.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 내적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내적이 최대일 때가 이렇다고. 이거 이해하겠어요? 왜냐?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그리고 얘의 크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식은 이 크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되겠죠? 요 크기는 1이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최대니까. 자,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중심을 경유하게끔 식을 세우고 또 성분으로 식을 썼을 때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x, y를 고정시키고 GW가 얼마일 때 이게 최대가 되는가 그 최대값을 구해보니까 일단 1차적인 최대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1차적인 최대값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x, y를 상수 취급했을 때 얻은 최대값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이제 요 최대값이 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x, y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식 그대로 올라갈게요. 요식 그대로 해가지고 썼고 이제 이것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x, y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x, y가 모든 실수가 대상이 아닙니다. 뭐였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정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 그럼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이변수 함수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x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개의 정수가 가능하고 y에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개의 정수가 가능해. 그러면 그 25개의 값을 가지고 다 비교를 하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25개를 계산할 수 없는 노릇이고 보시면은 어때요? x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y도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제한되냐? 그게 없단 말이야. x가 어떤 값이든지 y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x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y가 커질수록 이 식의 값은 커집니다. 자, 되나요? 따라서 y가 2일 때 y가 2일 때 그러니까 이건 y에 대한 증가함수가 되니까 이게 그 x를 고정시켜 보면 y가 2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y에다 2를 집어넣는 거죠. y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 16하고 27 돼가지고 43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6의 제곱 36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변수 하나만 남는 그런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2 5개의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5개 비교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미분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미분을 때려보면은 이게 항상 음수라는 걸 자 보이나요? 요거 이제 도함수 구하는 거고 얘가 이 부분이 2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되죠? 분모 분자 제곱해 보면은 1보다 항상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더했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이걸 fx라고 보면은 fx는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장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장 크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오겠다. 자, 저기 이제 이변수가 결합되다 보니까 꽤나 피곤했지만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 이 동점 P하고 동점 Q를 중심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벡터 합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게 출발이었다. 그 얘기.